자, 우리 제3호 7일차 대표형 2번 봅시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을 묻고 있네요. 한의사가 봉침을 맞기 전에 피해자한테 물어봤다. 혹시 과거에 봉침 맞았을 때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굳이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 검사 여러분 한의원 가서 이런 검사 해본 적 있어요? 없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상 없었다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추가 검사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걸 생략을 하고 봉침 시술을 하였는데 아이고야 수술 직후에 쇼크 반응에 상해를 입었을 때 환자가 이상이 없다라는 과거의 어떤 전력을 의사가 믿었으면 의사한테 상해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 과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정이 안 되고요. 자, 나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만약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 같은 자동차 종합보험 같은 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실 교통사고 우리가 이제 운전 중에 발생하는 거 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말이야. 근데 워낙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통사고를 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의율해버리면 대한민국에 다 범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뭐 종합보험 같은 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꼭 보험 가입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갑이 화물차를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야? 주차 중이야. 잠깐만 바꿔볼까요? 얘는 지금 주차 중이야. 주차 중이라는 말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운전 중이 아니란 얘기야. 운전 중이 아니니까 교통사고도 아니란 얘기야. 교통사고가 아니고 네가 물건을 이렇게 운반을 할 때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막아놓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네가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물건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을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다를 보시면 주치의 겸 전공의가 자기 밑에 있는 수련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온 친구니까 열심히 감독을 해줘야죠. 근데 이거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책임 인정이 된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라를 보시면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담당자인 갑이 표지선 안쪽으로 돌출된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경찰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과실 책임 같은 거를 물을 때 모든 어떤 사고를 다 피할 수는 없어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까지 모두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따라서 내가 어떤 나한테 주어진 안전 규칙 같은 거, 안전 규정 같은 거를 준수를 했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기본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따라서 어떤 콘도 설치를 하고 사람까지 배치를 해서 사고를 피하려고 했는데 횡단보도가 피해자가 건너다가 상해를 입었다. 그럴 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라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에 말을 보시면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안전거리를 조금 미확보하긴 했네요. 그런데 고속버스 우측으로 최고 제한 속도를 다소 초월하기도 했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매번 안전거리를 지키고 매번 속도를 준수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운전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럴 때 갑자기 고속도로에 누가 피해자가 등장을 했어. 물론 내가 안전거리 미준수, 다소간의 과속, 그런 과실이 분명 나한테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난데없이 한밤중에 고속도로에 사람이 등장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예상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전자보다 누가 한밤중에
고속도로에 뛰어들어온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립하는 것은 나하고 다만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